독소의 공격으로 건강이 무너졌다는 한 중년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저마다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이 한참인 사람들. 그중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과의 전쟁 중인 김세미 씨를 만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살을 빼기 위해 운동 강도를 높여보는 그녀. 못해. 살을 빼겠다는 간절함이 담긴 땀방울들이 비오듯 흐릅니다. 못해. 이놈 뱃살 언제 빠질려나? 뱃살. 이렇게 운동을 해도 잘 운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살도 안 빠지고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계속 1시간 넘게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살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데요. 이렇게까지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남들한테는 이뻐지는 거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었다는 세미 씨. 집에 들어오자마자 체중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왔는데 100g도 안 빠졌어. 체질량 지수 40이 넘는 초고도 비만에 허리 둘레 역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상태. 제가 20대에는 투잡을 뛰면서 일을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이제 뭐 계속 이제 한 번에 먹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38살, 39살 이때 112kg를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왜 해요? 112kg 112라고. 살이 찌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는데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날씬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과거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에어로빅 선수 활동까지 했던 그녀. 제가 20대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 아직까지 있네요. 예, 혹시나 나중에 빠지면 입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26, 27 입던 바지였어요. 들어가려나? 여기서 안 들어가네요.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제 몸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게 독소나 뭔가 염증이 이렇게 생겨서 비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신 곳곳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독소와 염증들이 불러온 비만 합병증.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서 고혈압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엔드볼이라는 시술을 했었고요. 위풍선 시술은 위 속에 풍선을 넣어 부풀리는 방식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하는 최후의 비만 대사 치료인데요. 그래도 그걸로 제가 32kg를 뺐었어요. 32kg를 뺐지만 이제 그걸 제거하고 난 후에 다시 요요가 와서 살이 다시 114kg로 찌면서 여기에 있는 기미주근깨라든지 뭐 이렇게 입가에 있는 트러블, 여기가 지금 되게 심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저의 몸 안에 독소나 염증들이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이 마른지 물을 마시는 세미 씨. 평소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페트병을 자주 사용한다는데요. 간편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냥 쓰고 바로 버리면 되고 재활용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트병도 그렇고요. 집에서 주전자에다 물 끓여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무엇보다 식단에 신경을 쓴다는 그녀.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한 식재료들을 챙기려고 노력한답니다. 저희 식습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식이섬유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런 양배추류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위해서 또 그 닭가슴살 먹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투잡을 뛰고 이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햄이나 참치 그냥 빨리 구워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식품들만 먹고 있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건강을 생각한 그녀의 다이어트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앉지 않고 선체로 밥을 먹는 세미 씨. 왜 이렇게 불편하게 먹는 걸까요?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서 먹으면 좀 덜 찐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식단 관리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습니다. 에이, 많이 나왔는데 먹으면 어떡해. 안 먹을래? 그만 먹자. 오늘은 그만 먹어. 먹으면 안 돼. 결국 늘어가는 살의 압박에 식사를 끝내는데요. 덜 먹고 운동해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독소의 공격으로 전신 건강이 무너진 세미 씨. 병원을 찾아 비만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체성분 분석 결과인데요.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8에서 28%가 정상인데 47%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지금 51kg 정도라고 보시면 되셔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가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으로 돼야 될 거는 체중 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더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초음파 투과가 잘 안 되거든요.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게 점점 간 섬유화가 진행해서 간 경화가 될 경우는 간암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십니다. 비만과 염증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전신 건강.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각종 생활 속 환경 독소들에 노출된 세미 씨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각종 환경 오염물질까지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런 독소들이 온몸에 쌓이면 비만 유발은 물론 염증이 쌓이고 혈관에도 퍼져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소로 인한 질환들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희징 교수를 만났습니다. 인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추위가 온다든지 갑작스러운 더위가 와가지고 우리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전염병이 제대로 되면 뭐 마을 하나뿐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우리 건강을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인데요. 환경 호르몬은 학술적 용어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이제 검출되는 물질이랄까 이런 것은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살충제라든지 화장품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분비 호르몬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문 용어로는 교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쓰는데요. 특정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성들도 최근에는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고요.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자폐증과 같은 각종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위협으로 규정할 정도로 위험한 환경 호르몬.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환경 호르몬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할을 촉진해서 지방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대사의 항상성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나가는 것에 조절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조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실제로 막 먹고 싶게 만드는 식욕 조절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돼서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기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 독소는 체내 염증과 활성산소를 만들어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이 염증이 복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축적된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중에서도 나쁜 사이토카인들이 염증 물질하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서 활성산소라는 게 말로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유해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들을 공격하는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생활용품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시중에 유통된 여성용품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을 정도로 환경 독소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